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양박물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에요. 모두들 시원하게 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 중에 박물관 견학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또 오늘은 안양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유물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박물관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은 어떠한 나라인가요? 맞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또 김웅도, 신윤복과 같은 풍속 화가들이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맞았어요. 조선의 제1대왕인 태조 이성계랍니다. 태조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혼란스러웠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 역시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고조선이에요.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 함께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교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유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힌 유학을 믿는 것이랍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이 유학을 잘 정리한 것이 성리학인데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의 기본인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답니다.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한양, 즉 지금의 서울이에요.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수도였는데 한양으로 수도를 세우게 됐어요.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강을 통해 물자를 나르기에도 적합했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수도를 보호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어서 농사짓기 편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 유물을 직접 볼까요? 안양박물관 2층 전시실에 들어가면 시대 순으로 유물을 전시해 놓았답니다. 주먹도끼와 화살촉, 안양사 관련 유물들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선시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유물 중 먼저 도자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8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첫 번째, 채토라 하여 도자기 만드는 데 적합한 흙을 채취합니다. 두 번째, 수비를 합니다. 수비는 흙을 물에 풀어 큰 알갱이를 채로 걸러내고 가라앉은 부드러운 흙만 모아서 숙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숙성된 흙을 발로 밟아 공기를 빼낸 후 손으로 반죽합니다. 네 번째, 흙으로 도자기를 예쁘게 빚어줍니다. 이를 성형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건조된 도자기에 곱을 깎고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여섯 번째, 최고 850도씨에서 최대 25시간 불을 떼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일곱 번째, 초벌구이된 도자기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글씨 작업을 한 후에 유약을 입힙니다. 여덟 번째, 도자기를 최고 1300도씨에서 최대 30시간 구워주면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조선의 도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분청사기라는 단어는 분장, 회청, 사기의 줄임말입니다. 회색 또는 회흑색의 바탕색 위에 백토로 표면을 장식한 뒤 회청색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 안양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를 살펴볼까요? 이 도자기 무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크게 무늬를 확대해서 볼까요? 이제 잘 보이죠? 어떤 무늬가 있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동그라미를 도장으로 찍은 듯한 무늬도 있고요. 그 위에는 연꽃잎을 표현한 무늬도 있네요. 여러분도 확인했나요? 그럼 다음 분청사기도 함께 볼까요?
먼저 무늬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 겹의 선을 돌려 그려 놓았네요. 그리고 물고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도자기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도자기 모양은 병 모양이고 물고기 무늬가 있답니다. 오! 잘 맞췄어요. 분청자 물고기 무늬병 또는 분청 물고기 무늬병이라고 부르면 된답니다.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로 활달하고 서민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안양박물관에는 어떤 백자가 있을까요? 먼저 백자 달 항아리를 함께 만나봅시다. 달 항아리는 말 그대로 달의 형태와 똑같이 생겼어요. 백자 중에는 푸른 색깔의 유약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관찰해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백자에는 어떠한 무늬가 그려져 있나요? 모란꽃이 고고하게 그려져 있네요. 모란꽃은 부귀 영화를 뜻한다고 하여 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도자기의 이름을 지어볼 수 있나요? 맞았어요. 백자 청화 모란문호 또는 백자 청화 모란문 항아리 이렇게 부르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볼까요? 안양에는요, 만안교라고 하는 돌다리가 있답니다. 이 다리는 정조가 수원 화성에 위치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육릉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만들었어요. 돌다리를 자세하게 보면 7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치의 명칭은 홍예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돌다리에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홍예문이 설치되는데요. 만안교는 무려 7개의 홍예문이 있다니까 정말 큰 다리죠? 만안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만년 동안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원래 임금이 행차할 때는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썼다가 부수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정조는 다리를 만드는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를 불쌍히 여겨서 돌로 된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백성들도 함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생활했던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는 아빠가 생활했던 사랑방과 엄마가 생활했던 규방이 따로 있었답니다. 먼저 사랑방을 함께 볼까요? 이곳에서는 주로 글을 읽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글을 읽는 선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책과 더불어 글을 쓸 때 필요한 도구가 함께 있어요. 먼저 물을 넣어 먹을 가는 도구인 벼루가 있고요. 먹을 갈 때 쓸 물을 넣어두던 연적도 있답니다. 물론 먹을 묻혀 글을 쓰는 도구인 붓도 있어요. 벽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조선 후기에는 나쁜 기운을 쫓은 의미로 미나를 많이 그렸는데요. 또 화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맞아요. 안경이 보이네요. 하지만 직책과 나이에 따라 안경을 쓸 수도 쓰지 못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모자인 갓을 매기 위해 갓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망건에 달려 신분에 따라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관자도 사랑방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성들의 방인 규방을 함께 볼까요? 조선시대 규방은 집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안방이라고도 해요. 안채의 방 또는 여성들의 거주 공간 자체를 가리키는 곳으로 집안 사람이 아닌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집안일 중 안살림을 모두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광의 열쇠나 귀중품들이 보관되는 장소이며 아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랍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쓰던 바느질 도구와 장신구들이 있답니다. 먼저 바느질 도구를 함께 볼까요? 골무는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던 도구예요. 바늘이 손가락에 찔리지 않게 도와주던 것이죠. 가위는 옷감이나 실을 자를 때 사용했답니다. 지금 가위의 모습과 비슷하죠? 바늘이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꽂아두었던 바늘꽂이도 볼 수 있답니다. 또한 옷을 다리던 도구인 다리미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다리미와는 다른 모습이죠.
여성들이 자신을 치장하던 도구인 장신구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허리 아래에 달던 삼장 놀이개와 머리에 잘던 떨잠도 주방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장도는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던 작은 칼로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으로도 사용하였답니다. 자, 지금까지 안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 중에 조선시대 유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박물관에서 쉽게 지나쳤던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봤나요? 이만하면 여름에 박물관에 갈 이유는 충분하겠죠? 오늘 선생님과 배운 유물을 보러 안양박물관에 놀러오지 않을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길 기다릴게요. 안녕!